이어서 트레이더 회복 훈련 2강을 하겠습니다. 트레이딩을 정말로 즐기고 제대로 하고 싶다면 회복 훈련을 계속 진행하라 이 말하죠. 이게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 코뎀 트레이더에서 차트 반복 훈련이 있죠. 반복 훈련을 계속해라. 훈련을 계속해라. 트레이딩을 하면서도 훈련을 계속해라. 그래서 제가 실시간 상하이 차트와 핵심 패턴 강의를 거의 지금 한 3만 5천이 넘었죠. 이걸 한 이유가 바로 다 트레이딩을 잘하기 위해서 그래. 유비무환이라고 우리가 트레이딩 앞서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반복 차트 훈련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트레이딩을 정말로 즐기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보상은 누구나 좋아한다. 그런데 여러분은 시장이나 종목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테스트해보고 주문을 내는 것을 좋아하는가. 이런 과정에서는 자기의 어떤 노력이 들어가겠죠. 성공한 트레이더는 트레이딩하는 과정을 좋아하며 보상은 그저 부수적인 즐거움인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돈보다는 일의 완성을 말하는 거야. 돈보다.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면요, 그 대가가 분명히 오죠. 근데 직장인이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봉급을 받는다고 그래. 그러면 200만 원만 딱 그 가치만 하고 내가 일을 안 한다면 나중에 그 직장에서 승진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200만 원의 이상을 4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상을 회사에 벌어다 주면 그 회사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승진을 시키고 봉급을 또 급여를 올려주겠죠. 그러니까 일에 초점을 맞추라는 이야기야. 돈에 초점에 맞추지 말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는 다른 분야에 해당되는 이야기다. 의학, 공학, 법학 등 어느 분야에서든 성공한 인물들은 자신의 직업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보세요. 자기 자신의 직업이란 게 일이죠. 실제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닐 수도 있으나 그들의 목적은 선택한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보람을 느끼는 것이다. 집이나 차를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그들은 일을, 여기 나오네, 일을 대충 하거나 전문가답지 않게 지름길을 택하거나 보상에 안주하는 법이 없다. 헌신적인 전문가는 자신의 기량을 갈고 닦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 바로 이게 우리 코뎀 트레이더에게 제가 반복 차트 훈련을 갖다가 계속 해야 된다 하고 강조를 많이 하죠. 그런데 보면 지루하거든. 훈련이라는 것이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나는요, 내가 이 차트를 6종 스크래블을 개발한 사람이지만 또 핵심 패턴을 찾아오기 위해서 그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고비를 넘으니까 보상을 받았죠. 그리고 매일매일 제가 차트 훈련하는 것은 이건 곧 이 시간 이후에 내가 훈련하는 시간 이외에 이건 곧 바로 돈이라는 이야기예요. 돈. 미래의 돈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꾸준하게 했죠. 그는 해당 분야의 규칙을 존중하고 준수하며 보상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보상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그러니까 해선 트레이더가 망한 이유가 어떠한 내가 트레이딩 했으면 그 대가가 바로바로 나오기를 원해.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일반 주식도 마찬가지지만은 해선 트레이더는요, 진폭이 빠르고 크기 때문에 차트를 아는 어떠한 이 철저한 준비 없이 또 해선 시장에 대한 철학, 직업에 대한 소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트레이딩에 임하는 올바른 정신세계가 확립돼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해선 인문학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왜? 트레이딩은 내적인 게임이라고 그랬죠. 내적인 게임. 그러니까 마음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올바른 정신세계가 필요하는 거예요. 오로지 보상에만 신경을 쓴다면, 그러니까 빨리 부자 되기가 여러분의 관심을 끌겠지만 그렇다면 아마도 재앙에 준하는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그러니까 보상과 탐이 이게 탐욕이죠. 그러면 파멸한다는 뜻이에요. 돈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일의 완성에 맞춰라 그 말이에요. 의학이나 법,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빨리 부자가 되기만 바란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 생각해 보세요. 의학이나 의사나 또 뭐 법학, 판사나 검사 이들이 빨리 부자 되기를 바란다면 의학에서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또 법학이라 그러면 판사, 검사 부정에 끌리겠죠. 부패. 트레이딩을 진정 좋아한다면 실로 흥미로운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계좌에 심각한 타격을 입기는 했지만 이제는 손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집중하는 그리고 큐를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성공적인 트레이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패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 배움에 내가 잘못된 부분을 배웠으면 그걸 교정하는 기록하고 훈련하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점진적인 성공의 길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모른다는 것은 무지를 말하고 알고 있어도 행하지 않는 것은 게으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장에 다시 뛰어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규칙을 세우고 엄격하게 따라야 된다. 과거의 약점을 미래의 강점으로 탄생하는 원천으로 승화시켜라. 그것이 트레이딩 큐르 토대가 되게 하라. 트레이딩 세계에는 젊은 귀재가 거의 없다. 자, 이야기해 줄게요. 트레이딩은요, 경험입니다. 경험.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은 뭐 선글라스 쓰고 아예 그냥 뭐 쇼를 하죠. 이런 젊은 사람들이 진정한 트레이더가 귀재가 될 수 있냐? 그건 저는 결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트레이딩은요, 나이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적합한 활동이다. 저도 이제 나이가 많거든요. 제가 트레이딩 경력도 오래되지만 나이가 많아요. 그냥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서 제목이 몸에 피 대신 생각이 흐르게 하라, 이런 제목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기억력이 있고 성숙함이 있고 이런 경험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난 지금 공인이 된 절친한 친구, 여기 나오네, 루 테일러에게 첫 번째 책을 헌정했는데 그가 이제 살아생전에 뭐라 했냐, 알렉산더 엘더 박사에게 매년 5%씩 똑똑해진 다음에 나는 죽을 때쯤 천재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곤 했다. 이렇듯 나이를 먹어가면서 트레이딩 실력도 나아져야 한다. 여기 결론이죠. 이거예요. 만일 내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에 동의한다면 회복 훈련을 도와줄 수 있는 몇 가지 단계를 소개하고 싶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듣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 부분을 내가 교정을 해야 되는가? 자, 시스템을 설정하고 기록을 철저히 하라. 이게 이제 기록이라는 것은 우리 트레이딩 일지죠. 기록 관리에서 중요한 두 가지 가치는 책임감과 독학이라 그랬죠. 독학. 물론 처음에는 어디서 배우겠죠. 그 다음부터 이것을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배워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런 것을 겪었죠. 저는 선생이 없어요. 해선 트레이딩의 이 차트를 완성시키기까지 모든 책을 보면서 퍼즐을 맞춰서 기록하고 훈련을 통해서 완성을 했죠. 뒤를 돌아보고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것만이 트레이더로서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길이다. 보세요. 경험이 나오지. 다음 거래를 체결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기 전에 트레이딩 기록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설정하라. 이게 이제 해선 트레이딩 일지죠. 퍼레이드 게시판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도박꾼, 호기심에 트레이딩 하는 사람, 빨리 부자 될 방법만 연구한 사람들은 아드레날린만 있으면 되겠죠. 아드레날린은 우리가 약 먹으면 되겠죠. 이 중에 제일 좋은 게 마약이겠죠. 마약. 이런 사람들은 기록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트레이딩에 진작에 임하는 모든 프로 트레이더는 기록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 이게 중요하고 이게. 저는 해선 트레이딩도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해서 하지만 또 반복 차트 훈련, 또 그중에서 3종 훈련법, 4종 훈련 과정, 이것을 철저하게 이어나가죠. 최소한 거래를 추적하는 데 쓰일 스프레드 시트를 갖추는 게 좋다. 이게 이제 그 어떤 매매 트레이딩 일지를 이야기해요. 이게 인덱스나 주식에는 한두 개의 선을 거래일에는 하나의 항목으로 할애하라. 트레이딩 할 때 리스크가 얼마나 감수할 수 있는지 측정하기 위해 스프레드시트를 하나가 더 필요하다. 거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적어둘 수 있는 기록 일지도 준비하라. 이런 템플릿은 우리 회사에 제공하는데 트레이더 본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템플릿을 직접 개발해줬다. 저는 이것을 전부 하나로 묶어버렸죠. 그래가지고 해선 트레이딩 일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스템 설정이 끝나면
이제 이 위에는 뭐냐면 거래 원칙을 이야기해. 거래 원칙. 트레이더로서 내가 거래하는 어떤 루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되도록이면은 많게 나열하는 것보다 축소시킨 게 좋아요. 이 설정이 끝나면 자금 관리 규칙을 준수하라. 여러분을 회복 훈련으로 몰아넣는 것은 실패한 자금 관리다. 이 자금 관리가 리스크 관리죠. 이게 아주 중요하죠. 대부분 트레이딩 계좌는 상어 있죠. 상어라는 뜻은요, 한 건의 거래로 치명타를 입는 경우를 말하고, 두 번째 피라니아가 있죠. 이것은요, 잔타에 죽는 거야. 연속적으로 손실한 경우 계좌를 뿅안 남기고 물어뜯는 뜯기는 경우에 타격을 받는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트레이딩 하다 보면 잔타로 죽는 사람, 한 방에 죽는 사람이 있어. 그건 다 그 사람의 성품과도 관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회복훈련에 참가하게 된 것은 상어나 피라미 한 종 또는 두 종 모두와 마주쳤기 때문이다. 어디에서 마주쳤다? 시장에서? 아니야. 내 내면에서 마주친 거야. 그래서 트레이더는 자신을 다스리고 이겨내야 된다. 자신을 이기는 자는요, 사실은 어떠하니 우리 인간의 가장 위대한 승리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상어나 피라미 한 종 내지 두 종 모두 마주쳤기 때문이다. 어디에서? 예면의 세계에서. 그것은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올바른 자금관리 규칙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분명히 그런 경험을 다시 하게 될 것이며 그때는 고통이 더욱 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 관리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은요, 우리가 손절 제한 주문이 있죠. 이 손절 제한 주문을 방어 수준에서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책과 이제 진입과 청산 전략이라는 책과 이분이 쓴 책이 하나 더 있어요. 나의 트레이딩 룸으로라.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2%의 법칙과 6%의 법칙은 여러분을 상어와 피라미드에서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두 가지 규칙을 반드시 모든 거래에 적용해야 된다. 이제 이분이 2%, 6%는요, 포지션 매매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트레이딩은 틀립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냐면 손절 제한 주문을 분명히 갖추고 있어야 된다. 만약을 대비해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에게 적합한 기법을 찾으라. 16개 트레이딩 룸에서 여러 가지 기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 실린 여러 트레이더는 트레이더 캠프에 참가해 나와 공부를 한 적이 있다. 만일 16명의 트레이더를 개별적으로 만났다면 그들 간의 차이는 훨씬 컸을 것이다. 이게 이제 생각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집단 동조화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캠프에서 집단 동조화를 실시를 했죠. 그러니까 공부한 뒤에 보면 차트 실력이 비슷비슷해. 그러나 각 개인에 떨어져 놓으면요, 그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저희가 그 회선 트레이더 교육 과정을 보면요, 일단 교육이 필하고 그 다음에 어느 수준에서 검증했을 때 CTS 트레이더로 선택이 되면 우리가 같이 매매를 하죠. 그때는 실력이 좀 있든 없든 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차트를 배웠고 또 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같은 수준으로, 저와 같은 수준으로 동일하게 돼버려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모든 기법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다. 지금 이건 뭐냐면은 우리 트레이딩 기법, 이게 이제 거래 기법이죠. 이것은 뭐 수많은 거래 기법이 있죠. 이게 다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중에서 자기 자신에 맞게끔 단순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 이런 사실을 깨달은 만큼 겸손한 트레이더가 되어야 된다. 자, 자신에게 적합한 기법을 고르는 것은 개인적인 선택으로 좌우되는 일이다. 의과대학 학생, 외과의가 될지 정신의와 수학과 마취학을 선택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사람들은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성공할 수 있다. 자신을 어울리는 전문 분야를 선택하는 의과대학 학생처럼 여러분도 자신을 어울리는 트레이딩 기법을 선택해야 된다. 저도 이제 이 트레이딩 경험으로 보면은 오래됐고, 그러면서 제가 상당히 마음의 고통도 심했지만, 지금 와서는 이 선택을 잘한 것 같고, 내가 다시 태어나도 저는 트레이딩 할 것 같아요. 자, 여러 가지 기법을 살펴볼 수 있지만, 자신의 감정적, 지성적인 면에서 적합한 기법을 선택해야 된다.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회복 훈련을 할 때, 조급하게 하지 말고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는 게 좋습니다. 모든 것이. 주당 몇 시간이나 트레이닝에 할애할지를 따져보라. 주식 연구, 검증은 매일 수행해야 된다. 매일 해야 된다고 그래요. 전문가 되려면요. 전업 트레이드 되려면 매일 해야 됩니다. 주말도 외인 아니어도. 저도 주말도 외에 없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긴다는 것은 트레이더 자신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울 때 집중적으로 배워야 돼. 그 훈련할 때도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다 보면은 그런 게 나중에는 몸에 쌓여.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일 하게 돼. 왜? 훈련하는 것이 미래의 돈이거든, 이게. 그걸 인식하게 된다니까. 차트에 대해서 또 심리에 대해서 내가 하나 더 아는 것이 미래의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구와 차트 연구 뭐 이런 것 등등 트레이딩이 TV에서 볼만한 프로그램이 없을 때 시간 때우기용으로 하는 활동이 아님을 명심하라. 저는 뭐 TV하고 아예 담을 쌓아버렸죠. 요즘엔 좀 이 유튜브에서 경제에 대한 것을 좀 보기는 합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트레이딩에서 회복 훈련 중에서 아주 작은 규모의 거래로 시작하라. 휴식기에 벗어나 다시 트레이딩 하려면 약간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손실로 입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고 자신감도 줄어들었을 것이다. 트레이딩 기록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자금 관리 규칙을 세우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기법을 찾아 연구를 수행하더라도 막상 포지션에 진입하려고 하면 방아쇠를 당기기가 두려울 수 있다. 내가 해주고 싶은 충고는 아주 작은 규모로 트레이딩 하라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본인에게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할 만큼 작은 거래로 시작하라. 이제 회복하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우리가 손실로 비교해서 우리가 사람이 1층에 떨어졌어. 3층에 떨어진 사람과 1층에 떨어진 사람의 부상의 어떤 정도가 틀리겠죠. 뭐 길 가다 넘어졌어. 그러면 툴툴 터고 일어나지만은 1층에 떨어졌다면은 치료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3층에 떨어졌다면 중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회복하면 그 어떤 상처가 아물고 회복된 기간이 필요하지. 그래서 이제 상처가 회복되면 그때부터 서서히 작은 거래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경험상 트레이딩을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활동일 뿐 돈을 벌려는 목적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트레이딩 하면서도 차트를 보면서 한계학 가다가 나중에는 기회가 오면은 그게 이제 기회 인지 능력이라 하거든요. 뭐 다음 강의에 할 것이지만은 근데 모든 목적은 딴 거 없어요. 제가 3종 훈련법 차트에 대한 기술, 그 다음에 트레이딩 시 발생하는 심리적인 문제, 그 다음에 수익 극대화, 이 세 가지 훈련법이야. 요약하면요, 성공적인 거래를 5건이나 10건 체결한 뒤에 규칙을 설정할 수가 있다. 얼마나 자주 거래하는지에 따라 포지션의 규모를 2배로 이제 이때부터 하나씩 회복이 되면서 늘려가라는 이야기예요. 평균 거래 규모가 2% 법칙과 6% 법칙을 고려할 수준에 이를 때까지 이런 과정을 반복하라. 그리고 자신이 회복 훈련 중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라. 그러니까 이 회복 훈련 중이라는 이 사실을 큰 손실을 보고 회복 기간을 거치고 나서 회복 준비한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매일 생각하면 돼. 매일 우리가 트레이딩에서 매일 내가 부족하다는 그런 겸손함이죠. 계속 꾸준한 훈련하는 것이 최고의 지름길이에요. 팔이나 다리가 다쳤을 때 해당 신체의 부위를 천천히 운동시키면서 운동 기능이 100% 될 때까지 서서히 제어할 강도를 높이는 것과 같은 이치다. 여러분 뭐 다 이해가 되죠? 예. 자, 이로써 트레이드의 회복 훈련 1강, 2강을 마쳤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떠한 큰 손실을 입고 했을 때, 또 잔타에서 또 피라미드에게 물렸을 때, 상을 만났을 때, 그 다음에 회복을 어떻게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해서 모든 것은 배우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읽어보시고 여러분 매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